아, 노래 하나 할까요? 아까 우리 교정顧선생님 너무 고생하신 거 보고 노래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번 프로그램에서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무슨 노래예요, 그게? 아프지 말고 양화대교라고. 네? 예, 양화대교라고 하니까 양화대교라고 믿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 노래를 왜 하셨죠? 사람이 아플 때 제일 서럽잖아요. 네. 근데 아픈데 치료비도 없거나 아플 때 예를 들면 유급휴가를 있는 사람들은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급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럼 수입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들 대표적으로 아파도 못 쉬어요. 왜냐하면 그럼 누가 돈 벌어?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아직 덜 됐다고요. 예, 우리 소개도 안 했네요. 네네. 뭐 그러네요. 삼종경기연구소, TV민생연구소가 진정 사랑하는 정말 좋은 분이죠. 이인철 소장님.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서울은 셀프 소개하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일단 느낌부터가 좋은데요. 뭔가 억울한 사람 도와준 것 같은데. 네, 앞에 서울형이 붙었기 때문에 지난 6월 1일자로 시작이 됐는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예요.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리랜서 분들, 건설하시는 분들, 비 오면 하루 공쳤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는 사실 건강보험회사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지만 하루 공치면 생활비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보존해 주자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의료비, 시간이나 돈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 근로자들, 택배하시는 분들, 대리기사분들, 아니면 뭐 건설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특수 고용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 생계비 일부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느냐? 2016년 기준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은 그러니까 유급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본인이 병원 진료비 플러스 거기다 생활비를 감당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작은 병이 그래 참자 이러면 누적되면 나중에 큰 병이 되죠. 그건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좀 차단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거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 있는 분들이야 뭐 병원비 걱정 없고 그다음에 일반 정규직 직장인들이야 4대 보험으로도 커버가 되고 회사 내에 여러 가지 복지 휴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휴가 낼 때도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연차도 쓰니까 월급이 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프리랜서, 영세장업자들, 4대 보험 안 되는 분들은 병원 가면 이중의 부담이잖아요. 월급 1급 날라가죠. 치료비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사실은 제 말씀 소장님께서 해주신 대로 저희 또 의료보험 제도가 무척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당이거든요. 일을 못 한다는 거. 그게 또 생활비가 어마어마한데 맞습니다. 그 최소 일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 너무나도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저 너무 궁금해요. 현아쌤이 대상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저 돼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이게 서울시 시민이어야 돼요. 경기도민. 이사 와야 되나? 아니 이재명 지사한테 어필하셔야죠. 빨리 그러네요. 저도 만들어. 그럼 확대돼야 되는 제도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일단 주민등록 등재상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는 서울시에 주거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 요건이 있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자가 한정됩니다. 중위소득 100%면 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이 가장 많으신 분부터 꼴찌까지 근로자들이 1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이 되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아니에요. 평균 소득은 전체 소득을 합치고 전체 근로자 수를 나누면 평균 소득인데 중위 소득은 1등 소득부터 꼴찌까지
정확하게 중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재정을 받는 이런 복지 차원의 소득 기준은 바로 이 중위소득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약 170만 원 정도 버시는 분. 아, 네. 최저임금이 안 되네요, 그렇죠? 월급 기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안 되는 그리고 분들. 이제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약 460만 원 정도. 그리고 3인 가족의 경우에는 약 376만 원 정도가 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 여건도 따지고 재산 여건도 따져요. 재산이 한 2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두 가지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이 2억 5천만 원 미만입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안 되고 둘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니까요. 그러니까 소득이 좀 더 많거나 재산이 그렇죠. 많거나 하면 본인이 알아서 해라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 중위소득 중간이니까 사실 저소득층 중심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 네. 하시는 분들, 봉제업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근데 고용주가 좀 불특정하신 분들도 고용주가 있거든요. 여러 명이 맞습니다. 없는 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 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얼마씩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게 네. 이게 일당이잖아요. 네, 얼마나 2019년 네. 서울시의 생활 임금이 어느냐? 하루의 일당이 81,180원이에요. 아, 오. 81,180원. 예. 최저임금보다 좀 많죠. 생활임금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원 일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전체 총 1년에 받을 수 있는 게 10하루입니다. 10하루. 예, 11일. 입원할 경우 열흘. 건강 검진 먼저 받잖아요. 검진 하루 합쳐서 10하루인데 그래서 지원 금액이 81,180원이기 때문에 입원을 열흘 하고 검진을 하루 했다. 그럼 10하루죠. 네. 그러면 최대 연간 1인당 89만 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큰 너무나도 도움이 되겠다. 든든해지는 제도인 것 같은데 예. 소장님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방법 네 빠르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주소지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오케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도 주민센터 되고요. 보건소. 네. 그러면 시간이 없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오. 반드시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20으로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소장님. 맞습니다. 다산 콜센터 120번 전화하면 아주 상세하게 안내줍니다. 120 좋고. 아, 네, 그렇죠. 근데 근데 120 어떻게 없었으면 참. 벌써 한 500명 정도 지원 받았다 들었는데 좀 맞습니다. 작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6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네. 지금 홍보가 좀 덜 됐거든요. 네. 그 아직까지 충분히 우리가 지원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500명이 벌써 지원 받았어요. 아. 작으면 작다 할 수 있지만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네. 소중한 그런 그러니까요. 이 제도겠어요. 소장님 한 말씀. 예, 네. 제가 여기 판넬을 갖고 왔어요. 네네. 보여드리려고. 네, 빨리. 예. 네, 한번 여기 프로그램 보시면 펼쳐주시죠. 이제 택배 기사 하시는 분 보면 소득 기준과 그리고 이제 재산 기준이 이하입니다. 아, 됐네요. 충족돼요. 예. 그럴 경우에 열흘간 입원했을 경우는 81만 원 남짓. 이야, 진짜 큰 도움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대리기사 하시는 분은 네. 이게 건강 검진 받으면 당일은 공을 치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이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하루 검진비 81,000원 생활임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 저는 저 검진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요. 주변에 검진비 무서워서 검진 못 받는 분도 꽤 많대요. 그리고 일당 때문에 네. 검진 받으러 날 정하는 네.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영업자 중에 40%가 참. 검진을 최근에 10년 동안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알짜 정보를 전해주신 우리 인철. 소장님 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정보만. 네, 인철 참정병계 연구소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TV 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달려야죠. 예, 네. 상까지 받으니까 더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 느끼고요. 네. 억울하고 서러운 분들의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